자, 이어서 27페이지 3번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보겠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바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목적이 있는데 지정 목적 그걸 체크해 보죠. 먼저 도시적이 있고 넘어가서 보면 크게 2번 관리적이 나오고요. 3번 농림지역, 4번 자연환경 보호지역이 보일 겁니다. 찾았나요? 자, 그래 이 국토를 이용할 때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는 4용도지역으로 나눠 놓고 있죠. 그래 보전과 개발, 그래 전 국토가 있다면 도시 지역은 주로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보전 목적을 가지고 이용토를 하기 위해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완충지대, 보전하되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지정하죠. 그래 전 국토는 크게 도, 관, 농, 자 4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이때 도시역은 어떤 지역에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지 않느냐, 그게 지정 목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도시적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지합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지정을 하고, 지정하는 이유는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관리적을 보죠. 관리적은 어떠한 지역에다 지정하느냐,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다 정한다. 이걸 체크해서 읽어보시고, 그대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관리적 하면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밑에 3번 농림지역이 나와 있죠.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말이죠. 속하지 아니하는 그 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인 땅,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 여기에다 지정해서 농림을 지으시고 산림 보전체 정한다. 이 정도 보시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는 지역이죠. 자수의 생문수 상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세분됩니까? 보시다시피 3가지. 보전, 생산, 계획관리. 명칭 꼭 알았어요.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세분된다. 그리고 이 보전 관리지역은 바로 자연환경 보전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적이다 지정한다 체크하시고, 생산 관리지역은 농림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적이다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계획관리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적이다 지정한다. 이 정도를 짝책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27페이지 다시 앞으로 오셔서 도시역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이 도시역은 다시 4가지로 크게 세분해서 정하죠. 도시역에 있는 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세분 정한다. 작년에 이게 한번 나왔죠.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역에 속해 있는 땅에 따른 것이 주상공동이니까 이것은 도시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역인데, 이런 것들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한번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역은 다시 주택 용유로 쓰게 할 때에 다시 6가지로 쪼개서 사용하도록 세분해 놓고 있습니다. 간헐세 나눌 뿐. 그래 이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지. 이렇게 이때 이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몇 종 몇 종으로 세분하는가? 1종이죠. 일반은 1종, 2종, 3종. 주는 세분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시고, 이때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장소이고요.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을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는 장소로서, 주택을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택이 되고요.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2개 이상 인정되면 공동택이 되는데, 이와 같이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자 지정을 해 가고 있는 것이 전용주거로서, 전용주거는 1종, 2종으로만 세분된다. 3종 없다.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책이다 정한다. 이걸 짝짓기서 알으시고, 그 다음에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책이다 정한다. 이걸 짝짓기서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이렇게 양호한 이거 따르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누면은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거적은 3종까지 세분되어집니다. 1종, 2종, 3종. 이것도 짝짓기에서 1종 일반 주거적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있다가,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 이렇게 짝짓기해서 암기. 알죠? 공부하는 방법. 1, 2, 3이 있다면 수치상 3이 높으니까 중고층, 2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 1이 가장 낮으니까 저층. 그리고 아까 1종 전용 주거적은 1종은 단독주택, 1종이니까 단독, 2종 공동,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이다, 이걸 좀 받으시고, 준 주거적은 세분이 안 된다, 이렇게 꼭 알아주세요. 이때 이것도 편리한이냐 양원이냐. 양암기할 때 전량은 일편단심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전량 일편단심, 전량 일편단심. 전용 주거적은 양원, 일반 주거적은 편리한. 이것도 한번 시험에 출제한 바 있으니까 어떤 장소가 편리한이고 어떤 장소가 양환인가, 이것들 꼭 받으십시오. 전량 일편단심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상업적은 종류가 몇 가지로 세분되는가? 중, 일, 유, 굿, 네 가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중에 특히 근린 상업적 지정 목적 잘 읽어두셔. 근린 상업적은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 있다 제한다. 꼭 암기하고.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그래, 힌트가 다 있어요. 지정 목적을 공부할 때에 중심 상업적 할 때 중심이 나오니까 도심할 때 심, 부도심할 때 심, 심심하고 상업에다 줄 것이고 지역에다 줄 것이어서, 그러면 무슨 적이냐 하면 중심 상업적, 이렇게 힌트가 있잖아요. 상업적은 지정 목적을 짝지할 때 거기에 힌트가 다 숨어 있으니까 딱딱 찾아서 체크해놨죠. 자, 그리고 바로 일반 상업적, 일반에다 동그라미 가면서 상업에다 동그라미, 지역에다 동그라미. 근린 상업적은 근린 쪽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에 투자한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마지막에 유통 기능 증진 필요적이 있다 친 것이 뭐냐 그러면 유통 상업적,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공업적은 세 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중공업적. 특히 일반 공업적 관심 깊게 받으셔야 돼요. 이 환경을 제하자는 공업 배치 필요적이 있다는 것이 일반 공업적이다. 그 다음에 녹적 중 자연 녹적 잘 받으세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는 지역, 그러면 자연 녹적으로 정한다, 이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용도적 지정 절차상 특례가 있죠. 마지막 별표 보면 용도적 지정은 그때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통해서 정한 것이 원칙인데, 이에 대한 특별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적 지정은 반드시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른쪽에 그 특례가 있다. 가로 1번 공유수면 바다를 건수면 하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적 지정 특례가 있고, 가로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적의 지정의 특례가 나오죠. 가로 1번과 2번 여기서 꼭 함께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나요?
자, 그거 보면 동그라미 1번 공유수면, 공유수면 바다를 말해요. 바다를 공유수면 하는데 공유수면의 매일 목적 해가지고 기억을 보세요. 바다라고는 공유수면의 매일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그때 용도적이라는 것은 큰 용도적 말이에요. 그 밑에 박스 밑에 해서 참고 보면 위 가로 1에 1, 2에서 말하는 용도적은 도시, 관리, 농림, 재를 보여주는 만다 이렇게 돼 있죠. 참고표 찾았나요? 자, 거기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용도는 큰 용도적 말합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를 보여주는 만다 써놨어요. 참고표. 다시 기억으로 들어와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그 말중 같으면이란 말이 핵심 용어죠. 같으면이 핵심 용어다. 같으면 도시 군관리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친다 없이다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준공인가를 그 말 중요하다.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뭐 어떤 거 본다? 지정된 걸 본다. 지정 동그라미. 그 옆에 써놨죠. 지정된 것만 간주될 뻔 지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러면 드립니다. 고시는 밑에 니은에 별도로 해주거든. 2번 보면 니은 보면 고로 이럴 경우 기억 경우 바로 관계 특광 특특시장수는 그 사실 지정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별도로 고시하지 고시까지 간주된다. 그러면 됩니다. 디귿 관계 행정기관의 장 즉 바다를 공유수면 하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공사가 다 끝나면 중검사를 신청해서 중검사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장이 중검사하고 끝나면 중구현에 되는데 이렇게 중검사를 하면 지체 없이 관계 특광 특특시장수한테 통보를 해요. 통보받았던 특광 특특시장수가 니은같이 그 사실을 고시해 줍니다. 고시 니은같이. 자, 그런데 2번을 볼까요? 2번 보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 하나, 다른 경우. 그리고 매립구역에 둘 이상 용도적과 걸쳐있다. 용도적이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걸쳐있다,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인정된 것은 바로 기억만 특례가 인정되죠. 기억만 특례가 인정되고 2번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돼요. 자,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래, 여기가 공유입니다. 바다. 바다는 사유가 아니라 공유예요. 공유수면 바다 있죠. 그래, 예컨대 여기에다가 이 땅에다 용도적으로서 도시역이다라고 정한다 합시다. 아니면 여기다 농림지역이다라고 정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용도적을 정할 때는 계획적으로 합니까? 무계획적으로 합니까? 계획적으로 하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요? 도시군관리였죠. 도시군관리를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합니다. 이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합니다. 결정해서 이렇게 용도를 정하는 거죠. 이때 결정권자인 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하기 앞서서 절차를 거치죠. 미리 계획을 위반합니다. 위반할 때에도 절차가 있었죠. 원칙은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주민 의견 청취할 때도 그 계간을 2개 이상 일관심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사전에 공고하고 그리고 며칠상 열람시켜서 의견 들었나 아까 14일 이상 열람시켰죠. 이상. 그리고 열람 기간 내 주민들이 의견서 냈다.
의견 제출했다 그러면은 제출된 의견서 접수했던 입안권자가 며칠 내에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준가요? 60일이. 그리고 일간신문에다가 2개 이상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할 때에 그냥 돈 주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엄청 줘요. 돈. 그 다음에 지방 의견 측치. 그 다음에 입안했다 최종 결정해서 지정할 때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또 도시의회 심의도 걸쳐서 결정한 다음에 결정하고 뭡니까? 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무엇도 합니까? 그것이도 하죠. 이렇게. 그리고 그 결정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나의 용도적이 지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하고 행정비용, 행정시간을 치러야만이 이 지역이 탄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경우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이런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다 걸쳐야 한다. 특례가 있다. 특례가 있다. 특별하게. 바로 일정한 다른 조치가 있으면 다른 법에 따라 일정한 조치가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자라는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거. 이해돼요? 알겠죠? 자 여기 봐봐. 여기 바다를 매립해. 평택 앞바다를 매립하는데 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바다를 매립해. 또 여기 봐봐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농지 조성하려고 매립해요. 농지.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 도시 건설이다 그러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농지 조성이라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해요. 같으면 다 매립하고 나서 이 부분을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검사 신청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준공인가만 떨어졌다면 이날부터 준공인가만 떨어지면 이날부터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는 이것과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도시적으로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농림적으로 무엇된 걸로 간주하자? 지정된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지정된 거. 여기까지 있는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있는 걸로 본다. 결정까지. 뭐만 하고 끝내자? 고시. 고시는 누가 하느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 특특시장수가 지체 없이 고시하고 끝내자 그 말이에요. 그때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럼 틀리겠어요? 고시는 간주되지 않아요. 별도로 해줘야 된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거기서 이때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이 중검사 끝내고 나서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특광 특특시장사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았던 그 자들이 지정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한다고. 고시가 있게 되면 바로 이제 용도지 탄생됐죠. 아무튼 거기서는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럼 틀리고 지정까지만 간주.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하나의 용도직이 탄생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 보면 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여기를 매립하는데 농지 조성차 매립한다 합시다. 농지 조성차 매립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용도적과 같아 달라. 다른 경우가 되죠. 다른 경우. 이렇게 다른 경우는 다 매립하고 나서 바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농림적이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그 말은 이 절차 다 걸쳐서 해줘야 된다. 이건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대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세 가지 있어. 다른 경우 둘 이상의 매립구역이 이렇게 매립하는데 이 매립구역이 두 개 용도직에 걸쳐있거나 이웃하게 될 때도 똑같아. 그래서 그 2번이 나오죠. 그럴 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은 원칙도 가지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묶어봐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묶어서 그건 동그라미 봐봐. 끝에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 고시 온다. 2번 이 법에 따른 농림지로 결정 고시 온다. 3번 끝에 가서 보면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보호지로 결정 고시 온다. 여기는 결정 고시까지 간주해버려요.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해버려요.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하니까 고시도 필요 없어. 여기까지 있는 걸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시도 필요 없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차이가 있죠? 그래, 자, 이 6가지, 여기 5가지, 4가지, 도시, 농림, 체류보존 이런 4가지 있었잖아요. 이 4가지 중 무슨 적은 개발 용도 지역이라고 그랬어. 도시적. 그리고 무슨 적은 보존 용도 지역인가? 농림하고 자연. 아까 했죠? 이런 완충지대라고. 그래, 다른 법에 따라, 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다른 법률.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줄까 봐요. 다른 법률은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있잖아요. 그 다른 법률은 항만법, 어청합법 이런 것들을 다른 법률이라고 그래.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의 구역적으로 다음이라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장소예요. 박스로 화살표예요. 다음은 박스 안으로 화살표 보내라고. 다음의 구역등으로 지정 고시된 적은 다음이 뭐라고요? 다음은 박스로 화살표. 다음의 구역등으로 지정 고시된 적은 이 법에 따른 무슨 조로 결정 고시된 건다? 도시적. 도시적에다 줄 거고 개발 그렇게 써놔. 개발. 도시가 뭐다고? 개발. 박스 위에다가도 왼쪽에다 써. 박스. 개발 그렇게 써놔. 박스 안에 있는 장소다. 개발이 개발. 박스 안에 있는 것. 그래, 자, 다른 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의 5가지 기업부터 미음의 장소로 딱 지정 고시했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의 장소로 이걸로 딱 지정 고시하면 이 장소는 지정 고시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이 국토개법인 이 법에 따라 무슨 적으로 결정 고시까지 간주해버리냐? 도시적으로 결정시를 간주하자 이겁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박스 안에 있는 장소를 지정할 때는 바로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만 이거 하거든.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근데 이게 다 개발을 하려고 지금 다른 법률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지정 고시했단 말이에요. 지정 고시하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 고시를 간주해서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로서 도시역에 인접한 공이 있으면 항만구역을 때 한, 도, 공 알죠? 자, 여기 국토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국토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토가 있다 합시다. 국토가 있는데 공이 있습니다. 바다. 여기가 도시이다라고 돼 있고 여기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은 보존적 이렇게 합시다. 이때 여기에다가 항만법 따라 오늘 항만구이다라고 이렇게 평택항만이다 막 지정했다 합시다. 이때 항만구이다라고 딱 정고시했는데 이 항만구역이 도시역에 인접해 있는 공유섬에다 정고시했어. 이 땅은 이 공유섬은 자동적으로 도시역이 되도록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여러 가지 항만 건설에 필요한 연접시를 개발해 나가도록 허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 조그만하게 관리적 근처에다가 농림적 근처에다가 자연 보존적 근처에다 항만구역이다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이 장소는 도시역이 될까? 도시역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항만구역에 불과해요. 항만구역이다라고 증거하셨다면 어느 지역의 항만이 가장 물동량이 많고 이용자 많을까요? 도시역에 인접해 있는 항만이겠죠. 그래서 이것만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해서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항만국을 증오시하면 이것은 항만국에 불과하지 도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용도적이 결정난 거 전혀 없어요. 반드시 무순적에 인접한 항만만 그렇다고요. 도식에 인접해 있는 항만국에만 그렇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식에 인접해 있는 공있으면 장소에다 항만국이다라고 증오시하면 그 장소는 도식이 되도록 하겠다. 자동적으로 도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항도군이라고 암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천어항법 따라 여기다 어항국에다 지정고시했어. 봐봐요. 어항국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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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국에다라고 칭했다면 공수민 바다에다가 어느 어항이 가장 이용자가 많을까요? 도식에 연접해 있는 어항이겠죠. 신속한 개발을 통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어항구역을 지정고시했는데 도식에 연접해 있는 공해수다 지정고시했다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 고시한 걸로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의도공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항도공, 의도공.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여기 보세요. 이 산업단지란 게 4개 있어. 4개. 거기에 보면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해서 총 몇 개 있다고? 4가지 있어. 산업단지. 산업단지 종류가요. 산업 입지 및 개발은 법률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 산업단지 종류가 총 4가지 있는데 이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다라고 지정 고시한 것만 농공단지까지 해서 총 4가지 있는데 농공은 아니고 그래 이런 거예요. 여기 봐봐요. 도시가 아닌 비도시겠다. 오늘 여기다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증오시했어요.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이 땅은 이제 관리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뭐가 되도록 하자? 도시적으로 바로 즉각 결정 고시 된 걸로 간주하자 이겁니다. 원래 여기 보세요. 관리지역의 땅을 개발 용도인 도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다 입안해야 되고 마지막에 변경 결정고시해야 용도지 변경 나는 거예요. 변경할 때도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변경할 때도. 지정할 때하고 변경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알겠나요? 그런데 특별한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오늘 봐보세요. 우리가 두더지로 어렸을 때 이렇게 망치로 딱 두더지를 때리면 두더지가 가만히 있던가요? 바로 올라오던가요? 바로 올라오죠. 뚜루루 하면서 올라오죠. 여기다 오늘 망치로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여기 두더지가 뭐라고 올라오냐? 나는 도식이다라고 즉각 올라오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도 도시첨단 산업단지다라고 딱 찍으면 이쪽은 즉각 두더지가 도식이다라고 올라오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3가지가 그거예요. 산업단지죠. 3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뭐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 이해돼요? 약조로 국일도산 암기하라고 그랬어. 국일도산. 뭐라고요? 국일도산. 그런데 여기 보셔봐. 이 산업단지의 일종인 농공단지를 그 법에 따라 여기다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농공단지다라고 딱 지정고시하면 여기는 두더지가 바로 도식이다라고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안 올라요. 그냥 농림적 그대로지 용도적 변화 없어요. 이게 중요해. 농공단지는 용도적 변화 없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도식이다라고 올라오지 않는다. 용도적 변화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무슨 산업단지만 도시로 바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서 도시로 올라오냐? 국일도산만. 이해된가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암기해야 돼. 이해됐으면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도시가 아닌 비도시에다 오늘 택지발지구다라고 증오시했다 합시다. 택지발지구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이 땅도 두더지가 바로 도식으로 올라오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각. 오늘 택지발지구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내일 모레 올라온다. 두더지가 아니면 바로 올라온다. 바로 즉각 올라와요. 즉시. 도식이다라고 즉시 올라와 버려. 이런 도시 군관리 입안 및 결정 고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해되죠? 좋아요. 이해가 된 걸로 믿고. 그래 택지발지구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원 확보하기 위해서 화력발전 그 다음에 원자발소 이런 걸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런 사업장이다라고 여기다가 오늘 딱 지정오셨어. 그러면 이 땅은 바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도 도시이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지정해 오셨다면. 여기에다 전원발 사업구역에다 그 정도다라고 딱 정오시면 그 장소는 즉각 도시로 결정고시가 한정돼서 신속한 전원 개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 중 수력발전소는 제외돼요. 송전, 변전, 설반을 설치한 사업장도 제외돼요. 그게 약적으로 수송변은 제외 그래. 약적으로 뭐라 한다고? 수, 송, 변은 제외. 암기할 때. 예컨대 봐봐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산이 있어. 여기 봐봐요. 산이 있다. 산을 막았다. 그러면 댐이 통계. 댐은 소중한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호로 칭해놨어. 그래 이 댐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 발전시켜. 그걸 수력발전소라고 그래. 여기다 수력발전소 설치를 하게 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딱 정하시면 이것은 두더지가 도시역이다라고 올라올까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다. 용도 변화 없이 그냥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된 거 아니다. 도시가 되어버리면 다 개발을 통해서 삭막하게 다 오염시켜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증고시한 적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발전해가지고 우리 도시 전력 공부할 때에 철탑을 세운 걸 보셨을 거예요. 철탑을 송전설비라 하죠. 송전설비 설치한 사업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도시역이다. 용도적 변화 없다. 용도적 변화 없어요. 이해돼요? 그냥 그 자리는 그 용도적 종전의 용도적 똑같아. 또 변압기 설치하고 변전 설비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고시에도 용도적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 송, 변은 제 암기하시고 자 그래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라고 딱 정하시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된 지역은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농공노제, 그 다음에 택지, 그 다음에 5번 전원, 수송변제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3번과 4번 이런 거예요. 3번과 4번은 여기 봐봐요. 3번과 4번은 다른 법인 농지법에 따라 다른 법률인 농지법에 따라 다른 법률인 또 산지 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딱 정하셨어. 여기 봐봐요. 일정한 장소를 정하셨는데 이거 하려고 지금 지정했어요. 이거 뭐 하려고요? 보전. 그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업상 보전산 이건 다 보전 목적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보전 목적 가지고 지정했다면 이 네 가지 지역 중 무슨 지역이 보전 지역이에요? 여기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보전성이 센 농림지역으로 결정시를 간주해버리고 농림지역 또는 자연 보전으로 결정시를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2번 보면 이것은 근데 반드시 어디다 해야 되냐? 관리적에서 해야 돼. 무슨 적에서 해야 된다고? 관리적. 그래 여기 관리적 있는데요. 이 관리적인 땅에다가 여기가 관리적인데요. 관리적인데 오늘 관리적 있는 땅에다가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다라고 딱 정했어요. 이 관리적인 땅인데 여기다 농업진흥지다라고 딱 정하시면 이 두더지는 이제 바로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농림지역이다라고 올라오도록 하고 있어요.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 그래. 즉각 올라요. 즉각. 반드시 어디다 해야 돼? 관리자 안에. 그래서 관리자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이다라고 정하시면 그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로 결정 고시 된 걸로 본다. 또 이 관리자 안에 있는 산림에다가 보전산지다라고 지정 고시해도 보전산지다라고 정고시하면 그 산림청장이 이렇게 지정 고시권자인데요. 고시할 때 구분고시예요. 구분고시. 산림청장이 판단하기를 농림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농이라고 고시하면 되고 차량 보전지라고 하고 싶으면 자 고시하면 돼. 그때 고시를 할 때 이걸로 했다면 농림지로 결정고시가 간주되고 이걸로 고시하면 이걸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거 반드시 관리자가 해야 되는데요.
관리안에서 산지 관리법상 보전 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바로 농림적 또는 자연 보지로 결정 고시됩니다. 이걸 약자로 간보 농자 결정 시간주. 위에 있는 것은 관농농 결정 시간주. 이렇게 암기를 하셨어요. 이건 꼭 함재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30페이지 5번 용도 지역 지정 효과 나와 있죠. 거기 가로를 보면 용도지역별 건축물을 건축하는 입안시 바로 2년 2000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이 각각 용도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용되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건축하면 이 법자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아시고 선 용도지 안에서 행위자는 무엇로 정하고 있다고요? 대통령령 받으시고 건축법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그리고 이때 이제 대통령령에 따르면 용도 지역별 여러 가지 건축 제한 내용으로서 1번 이 여러 가지 용도 지역 중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지역은 절대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을 때 단독택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매수하려는 매수를 찾아오면 이 두 가지 있는 토지는 중개를 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유통상업적에 있는 토지하고 전용공업적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하셔요. 두 번 나왔습니다. 자, 단독택을 절대 질 수 없는 땅이 있다. 무슨 지역이냐? 유통상업적에 있는 토지하고 전용공업적에 있는 토지다. 유통상업적은 주로 창고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전용공업적은 공해성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거지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묶어서 함께 정리하세요.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이 있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적을 잘 비교해. 아파트 뜻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인가요? 5개 층 이상인 공동택 말하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택을 아파트를 한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꼭 암기. 이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이 있죠. 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머리에다 넣어버리면 되겠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이걸 자 이렇게 도시역 안에 있는 땅이 있고 도시역 밖에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도시역에 속하고 있는 땅 중에서도 녹지역, 이 녹지역이 보전, 생산, 자연 녹지역인데 이 녹지역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에밖에 못 집니다. 관리적도 4층에밖에 못 져요. 그래서 녹지역을 비롯해서 이쪽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없다 이렇게 하셔요. 이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도시역에 속해 있는 땅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만 있어요. 법적으로. 이 중에서도 이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만 있다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주거적 중에서는 일종에서는 무조건 못 져요. 일종 못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건축할 수 있어요. 일종만 안 된다. 일종 전용은 단독택 있죠. 아까 아파트는 공동택 꽃입니다. 그래서 일종 무조건 안 된다.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주거적. 일종 일반 주거적도 지하층밖에 안 되잖아요. 지하층은 4층에 말하거든. 그 다음에 상업적이 4가지 있잖아요. 중일유건이 있는데 유통상업적은 단독택도 못 지죠. 그래서 아파트도 못 져요. 아파트를 질 수 없는 땅은 상업적 중 유통만 안 되고 다 돼. 그 다음에 공업적이 3가지 있죠.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공업적 있는데 전용 일반 공업적 안 되고 산업 아파트 걸 지을 수 있도록 준공업적만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다음에는 읽어보시고 쭉 내려가서 6번 하나 봅시다. 위락설. 위락설의 설치 허용 지역은 오직 상업적만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위락설은 오직 상업적인 중심 일반 유통 클린 상업지역만 된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중심 일반 유통 클린 상업적. 자,
이때 유락설이 뭔지는 알죠? 유흥주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다학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숙박설. 숙박설은 상업적 4가지하고 준공업적 그리고 자연녹지 중 관광지 관광단지만 계획관리는 4층에만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31페이지로 오셔서 가로 2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층수제가 있는 용도지가 있죠. 넘어오셨나요? 자, 오른쪽 보면 4층 이하의 건축물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봐주시겠는데 이 지역은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없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밖에 못 져요.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없고요. 다만 저 주택법령상 도시형생활택에 해당하는 단지 연립하고 단정 다세대는 주택만은 5층 이하까지 건축 허용돼. 이것만 되고 그다음에 다 4층 이하밖에 못 져요. 그 다음에 4층 이하의 건축만 건축되도록 되어 있는 장소로는 녹적 3가지 보생자, 관리적 3가지 보생계, 자연취락주 모두 다 4층 이하밖에 못 칩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넣어버려야 돼요. 자연취락주도 몇 층밖에 못 친다고요? 4층 이하. 시험에 나왔네요. 자연취락주 안에서는 5층인 관광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그 다음에 밑에 별표 2가지. 거기 도시 군객 시설에다 포인트 잡아요. 별표 도시 군객시설 거기다 포인트. 도시 군객 시설이라는 용어 나왔다. 그냥 무조건 몇 층 이하밖에 못 지냐? 3층 이하 이렇게 딱 가득 쳐버리라고요. 도시 군객 시설이라는 용어 보이면 여기 이렇게 여기다 공원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통해서 여기다 딱 고시놨다 그러면 그걸 도시 군객시설 하잖아요. 도시 군객시설 우리가 공부했죠. 도시 군객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객 저 절차 거쳐서 결정해 놓은 것. 도시 군객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 군객시설 하고 여기에 이제 땅을 부지하죠. 도시 군객시설. 이 시설로서 결정고시해 놓으면 이 안에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를 원칙으로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가 안 내주니까. 그러나 외주로 일정한 경우는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또 건축물 설치, 공장물 설치가 가능해요. 어떨 때 그러냐? 이렇게 시설 결정 고시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이 시설 사업인 공원 조성 사업을 10년 동안 하지 않고 방치했다. 사업 미집행 상태에 빠뜨렸다. 그러면 그때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받았던 매수무자 법적으로 사회를 넘어갔기 때문에 매수 청구 받고서 못 사겠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매수 거부당하면 그때서야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이 지역의 특광 특특 시황 상태 허가 신청해서 개발행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바로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몇 층에만 건축이 가느냐? 3층에만. 여기서 또 층수 잡아야 돼요. 4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3층 이하인 거기 뭐 나와있죠. 3층 이하인 단독태, 3층 이하인 일종 근생, 3층 이하인 제2종 근생 다만 4가지의 공장 설치할 수 이렇게 되어 있죠. 몇 층에만 된다고요? 3층에 3층에 이 수치 암기해야 돼요. 3층 4층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허가 받아야 돼요. 못 받는다? 허가. 그 말 2가지 딱 허가 받고 3층에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고시해 놓고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으면 바로 허가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되건만 이것은 층수에 제받아요. 허가 요건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3층에만 건축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별표 2번째예요. 건축법상 도시 군객시설제 예정지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층수 제한은 있다. 몇 채만 되냐? 3층이야.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층수 잘 받게 되는 장소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층수는 어떻게 사냐? 그거 나와있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를 측정해서 몇 미터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하느냐? 4미터. 세 번째, 건축물 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면은 그중, 그 다음에 중요하죠. 어떻게 한다? 가장 많은 층수, 그 말의 핵심 용어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참고형입니다. 읽어보시고. 자, 그래,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렇게 지하층이 두 개 있고요. 지상층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쪽에 건물 높이를 재보니까 16m, 이쪽에 높이 재보니까 20m. 이 건축물은 몇 층짜리냐라고 출제가 됐어요. 몇 층짜리인가요? 예? 그쵸? 5층이죠? 지하층은 층수 산정시 산입한다, 제한다? 제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한다? 4미터마다. 그럼 이쪽은 4, 46, 4층. 여기는 4, 5, 25층. 근데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한다. 그래서 5층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잠시 쉬었다가 32페이지를 보죠.